호락호락 목요일 2부 순서는 스티브 강의 폴리티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인민주당협회 스티브 강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드디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진짜 매주마다 경기부양책 네. 그 업데이트 소식을 들려주는데요. 네. 드디어 아직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음. 거의 이제 합의에 근접했다고 볼 수가 있고 예. 아마 뭐 오늘 저녁도 이제 합의가 계속 이어지고 주말까지 협상이 이어져서 예. 아마 다음 주 초 아니면 뭐 중간 뭐 수요일까지는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크리스마스 전에 네. 통과가 될 것으로 지금 분석이 나옵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경기부양책 관련 그 뉴스를 좀 찾아보려고 그 검색 엔진에 이렇게 쳐봤더니 네. 이번 주에 타결 예정이라고 했던 내용의 그 기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동안. 그렇지. 네. 이번엔 확실합니까? 네,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그래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1월 5일 날 네. 조지아주에 네. 이제 연방 상원 두 좌석에 이제 일렉션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선거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사실 현직 이제 공화당 의원이 2명이 있는데 네. 그 두 분이 조지아 유권자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 왜 공화당이 네. 경기부양책 지금 너무나 경기가 어려운데 왜 막고 있냐? 네. 지금 빨리 뭐라도 통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 예. 너무나 큰 정치적인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프레셔리 자연스럽게 공화당 지도부에 이어져서 네. 미치 맥커널 이제 연방 상원 이제 공화당 원내대표가 네, 네. 네. 이제 필요하다고 음. 필요하면 이제 크리스마스 집에 안 가고 오. 계속 의회에 남아서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라고 예.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오, 그렇죠. 통과되는 것보다는. 예, 그래서 아마 민주당 플러스 이제 공화당 지도부가 이제 선거 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통과를 했다라는 네. 이런 거 보여주기 위해서 네. 정치적인 이슈를 위해서 이런 게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직 모든 디테일이 다 이제 확정되진 않았지만 네. 보면 이제 총 예산이 9천억 달러의 규모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핵심 내용을 보면 1인당 이제 지난 그 양당 의원들이 나와서 이제 발표한 법안과는 달리 이번 그 합의되는 내용 안에는 네. 지난 그 봄에 나왔던 1,200불 체크처럼 네. 이제 디렉트 이제 지원 체크가 나와요. 예. 대신 금액은 1인당 이제 600에서 700불이고요. 예. 예. 네, 성인도 그 가격이고 그 금액이고 예. 또 아이가 있으면 미성년자가 있으면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600불로 책정이 됐다고 하면 예. 뭐 어른 한 명, 아이 한 명 하면 1,200불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누가 받냐? 그러면 예전에 있던 벤치마크가 비슷하다고 그 비슷한 가이드라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실업수당 이제는 이제 26일부터 이번 달 26일부터 지금까지 실업수당 받는 많은 분들이 이제 베네핏이 끊기는데 그렇죠. 그것을 이제 익스텐션을 하는 거죠. 아. 다행이다. 예. 아직까지는 몇 주까지는 이제 확정되지 않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플러스 실업수당 이제 베이스 페이먼트 플러스 이제 지금은 캘리포니아 같은 곳은 이제 300불을 추가로 받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어가서 네. 300불 추가, 600불이 아닌 300불 예, 추가 예. 이제 지원금이 이제 들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저도 굉장히 기대되는 다음 부분은 이제 PPP 급여 보호 프로그램,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이 다시 이제 시작이 돼서 세컨드 라운드가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과가 되면 예. 지난번과 같이 로컬 커뮤니티 은행 네네. 거래하시는 은행에게 어플라이를 하시면 예. 지난 봄 같이 비슷하게 이 PPP 지원 프로그램을 어플라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또 다음 그 추가된 내용은 네. 이제 렌탈 지원금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잡을 잃거나 네.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지금 렌트비를 못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긴급 이런 렌틀 어시스턴스 프로그램을 론칭을 하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네. 아직 디테일을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이것도 음. 굉장히 좀 기대가 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백신 공급 지원금이나 코로나19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지원금, 예. 그 다음에 지금 학교가 코로나19 때문에 문을 닫고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맞아요. 네네. 문제가 미국이 한국과 달리 네. 이 인터넷 인프라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것을 인프라 사업을 조금 더 이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강제 퇴거 유예안이 이제 연장이 됩니다. 이 부분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1월 달부터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음. 렌트를 못 냈는데 네네네. 네. 그럼 랜로드가 나를 이제 퇴거할 수가 있게 되는데 좀 두려워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예. 이게 익스텐드가 되고 연방에서 익스텐드 되면 음. 자연스럽게 주, 카운티, 시 적용이 돼서 네. 이 유예안이 이제 익스텐드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이렇게 타결이 되기까지는 사실 제외된 부분도 몇 가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좀 아쉬운 부분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 공화당하고 민주당 입장이 워낙 또 다르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초당파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두 개의 그 이슈 그 내용들은 이제 빠졌는데요. 네. 일단 제일 먼저는 이제 주나 로컬 정부, 카운티, 시 정부 지원금은 여기서 빠졌습니다. 네. 민주당은 우리가 로컬 정부를 지원해야 된다. 네. 지금 로컬 LA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백만 달러가 지금 마이너스가 돼서 지금 뭐 경찰이나 여러 가지 공무원들을 뭐 일단 레이오프나 뭐 이런 것을 벌써 의논이 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제 공화당의 입장은 아직 예전에 통과된 CARES Act 머니가 남아 있고 충분히 지원금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일단은 뺐고요. 네. 그 다음에 뺀 것은 이제 법적 책임 보호화인데요. 네. 이제 liability protection입니다. 그래서 뭐 workplace에 이제 직장에서 코로나19가 감염이 돼서 네. 이제 법적 소송이나 이런 것을 이제 막기에 대한 그런 책임 보호한 네. 그런 클라우스가 공화당에서는 이제 그 넣고 싶었는데 네. 이제 민주당이 반대가 워낙 세서 예. 그래서 이 두 부분은 네. 이번 그 이제 법안에서는 빼고 네. 일단 그 핵심 내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핵심 내용들만 가지고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이 그 큰 아웃라인은 나왔는데 이게 뭐 익스텐션이 몇 주 그리고 금액은 뭐 600불, 700불 이거 이제 파이널 디테일을 지금 그 타협하는 중이기 때문에 네, 주말에 아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뭐 우리가 한두 번 정도 겪었지만 연방 정부 셧다운도 겪은 적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저 경기 부양책 말고도 합의안이 꼭 이루어져야 18일까지인가요? 이게 이루어져야만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매년마다 이제 그 미국 정부가 그 버젯을 이제 확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네. 이제 모든 그 시스템들이 오픈이 돼서 운영이 되는데 네. 이게 아직 그 이것도 지금 아직 협상 중이라서 네. 근데 셧다운은 안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음. 지금 상황에서 셧다운하면 너무나 치명타래서 와. 그렇죠. 정말. 네. 네. 그래서 네. 아마 숏텀 연장으로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네. 숏텀으로 연장을 하게 되면 다른 거 없이 그냥 작년 그대로 그렇죠. 라고 하더라고요. 뭐 한 달, 네. 뭐 두 달, 뭐 이렇게 숏텀으로 가고요. 네.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뭐 로컬 정부 지금 지원금이 너무나 필요한데 뭐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다운 페이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아, 예, 네. 예. 네, 이제 더 큰 이제 법안은 아마 조 바이든 취임 이후 이제 새로운 근데, 정부가 아니, 들어서고 그 네, 나올 것 같습니다. 회장님의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안 되면 또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네. 바이든 이제 당선인은 예. 더 많은 더 큰 패키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제일 큰 변수가 1월 5일이죠. 그렇죠. 조지아주. 조지아주 상원의원 조지아주에서 지금은 2명의 공화당 연방 상원인데 예. 네. 그게 만약에 민주당 후보들이 이겼다. 그러면 연방 상원 그 의석의 50대 50으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그렇죠. 캐스팅 이제 보트 결정권을 그쵸. 갖게 되죠 거의. 그러면 네. 이제 민주당 다수당으로 되면 음. 그 더 큰 패키지를 통과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만약에 그 민주당이 실패를 하고 조지아주에서 2명의 현직 공화당 의원이 재선이 확정이 되면 네. 52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상원이 이제 그대로 공화당 다수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와, 진짜 그렇군요. 이게 네. 이번 선거는요.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을 정말 민주당, 뭐 공화당 양측에서 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도 다행인 건 경기부양책 자체가
금액 차이가 워낙 컸잖아요. 근데 금액 말고 이제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제 네네. 그런 거 세부 조율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8일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18일에는 연방 예상 법안이 이제 저 가결이 될 맞습니다. 예정인데 네네네. 여기에 같이 이렇게 부착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부착해서 통과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네. 아니면 따로 투표할지 아직 이것도 결정되지 않아서.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래도 저도 너무 다행하게 생각한 게 예. 양당 그 지도부가 네. 뭐 어떻게든 이번에 크리스마스까지는 통과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네. 저도 큰 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정말. 중에는 이제 조지아 선거도 한몫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양쪽 민주당 또 다 공화당이 필요하니까. 필요합니다. 네. 안 그러면 네. 이걸로 통해서 뭐 공화당 아니면 음. 민주당 후보들이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더욱더 압박이 들어와서 이번에 음. 이제 아마 이런 타협 또 합의 뭐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다행입니다. 네, 네. 지금 선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 선거인단 투표도 이제 끝났잖아요. 네. 네, 아 드디어 근데 그게 선거인단들이 워낙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대로 투표를 그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아닌 경우도 종종 있었대요. 예전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한 1~2% 한 1%인가요? 지난 선거에서 한 4분 정도가 원래 했어야 되는 투표하고 반대로 행사를 했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항상 뭐 한두 명, 네, 뭐 네. 많으면 4명 네. 정도가 그 주에 따라서 달라요. 어떤 주는 그 룰이 이제 법으로 그분들이 무조건 그 유권자들이 그 투표한 대로 투표하게 돼 있고 어떤 데는 그냥 자유로 물론 그 레커멘드는 하죠. 네네. 뭐 이렇게 유권자들이 투표한 대로 투표해 주세요라고는 예. 하는데 예, 예. 어떤 주에는 그런 룰이 없기 때문에 네. 뭐 한두 명씩 뭐 본인이 뭐 선호하는 후보에게 투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신이 없는 선거인이라고 해서 faithless elector이라고는 하는데 네네네. 요번에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표는 이렇게 나왔지만 이런 분들에게 어필을 해서 특히 이제 그 경합주에 있는 예, 선거인단 분들에게 어필을 혹시 해서 마음을 바꾸게 되면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주의 의회에 있는 공화당 지도부랑 해서 나를 조금 더 좋아하는 선거인단 분들을 좀 그 선출하면 안 되겠냐라고 했는데 네. 요번에 그 한 명도 이런 신이 없는 선거인 네. 투표가 그러니까 없었습니다. 이탈하지 않고 이탈하지 원래 않았습니다. 그 이제 저 국민들이 뽑아놓은 그대로 다 반영을 네,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기에는 그리고 표 차이가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대 많았어도 뭐 4명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표 차이가 뭐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해도 어려웠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또 마지막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견해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직도요? 네.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처럼 선거인단의 포커스가 되고 네. 이렇게 모든 국민이 선거인단 제도 시스템 그리고 그러니까요. 선거인단 투표에 관심 있게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대선 그 결과를 보고 당선인이 누가 됐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별로 뭐 국민들도 별로 선거인단 시스템이나 오늘 지난 14일 날 있었던 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런 건 별로 그냥 신경 네. 안 쓰고 있었는데 예, 예. 워낙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나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해서 이번에 그러면 많은 공화당 유권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유권자들이 네. 선거인단 표 할 때까지는 네. 뭐 게임이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음. 주장했기 때문에 14일까지 기다려왔는데 그렇죠. 예. 아직까지도 이게 끝나지 않고 뭐 맞아요. 부정선거다라고 했는데 네네. 이제는 선택권이 없으니 왜냐하면 또 최근이죠. 그 텍사스 주에서 소송을 하고 예. 100명이 넘는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동참한 이 소송도 그 연방 대법원에서 네. 기각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저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께서 그 축하한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네, 그쵸. 그거 네.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언짢아했다는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가 네. 있었어요. 네. 네, 참 정말 재밌는 건, 그러니까 재밌다고 표현하면서 좀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정말 하나 선거 과정이 간접 선거기 때문에 한국에 비해서 굉장히 길고 복잡한데 저는 그래도 와. 비슷하게는 알고 있었는데 네. 이렇게 자세히 그렇죠. 미국 선거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맞아요. 어. 그러니까 관심도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투표율도 그걸 보여주고 예, 예. 심지어는 보트 컨테이너라고 하는 어, 어. 네, 선거 개표 그 화면까지도 저희가 다 그것도 공유를 하지 보고 않았습니까? 그리고
절차를 완전히 어. 알았어요 이번에. 저도요. 이 다음에 이게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선거인단이 또 모여서 뭘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그러니까. 그 원내에서 투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알았어요. 네, 네. 뭐 1월 6일 날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상원 합동 회의에서 이 최종 공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어떤 분들은 또 네. 그것도 얘기를 네, 그래서 하시더라고요. 이제 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이제 희망을 오, 걸고 네. 있는데 네. 사실 거기서도 별 그 이의 제기 몇 명이 할 수는 있죠. 네, 근데 네, 네. 미치 메카널 이제 공화당 또 원내 대표도 그랬듯이 절대 그 반대하지 말라. 음. 예. 이렇게 반대하면 뭐 이렇게 뭐 졸지아주나 이런 선거 결과에 좀 안 좋은 치명타를 입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민주주의가 좀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음.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줘서 아하. 이제는 공화당 지도부가 좀 말을 아꼈다면 선거 네. 결과에 대해서 아끼고 당선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이지 않았다면 예. 이제는 미치 메카널 대표도 이제 축하를 했고 네, 네, 이제 네. 공식으로 이제 그 지도부에서도 했기 때문에 많은 연방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네. 이제 조 바이든이나 카멀라 해리스를 이제 당선자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음. 선거는 끝났고 네. 1월 20일 날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이라면 또 좋은 소식이 저희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예, 이쪽이 저희가 정치적 파워하우스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네. 뭡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원래 캘리포니아가 워낙 극진보 성향이 있는 줄에서 예. 뭐 대통령 선거나 아니면 여러 이렇게 그 대선에서 큰 주목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연스럽게 캘리포니아 주가 정치적 파워하우스라는 이제 타이틀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왜냐? 네.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에는 지도부에 있는 양당, 민주당, 예. 공화당 대표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이제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네. 네. 가장 먼저 이제 이번에 부통령 당선인이죠. 카멀라 해리스가 현재 이제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이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낸시 펠로시 이제 그 대통령이 만약에 뭐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뭐 그 대통령 권한을 이어가지 못하면 부통령 그 다음에 원래 순위로 따지면 넘버 3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네. 이제 예, 예. 대통령으로 대행으로 가는데 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도 그 캘리포니아 출신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하원의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연방 하원의 마이너리티 리더, 그러니까 음. 공화당의 원내대표 케빈 맥카티도 베이커스필드에 있는 연방 하원 의원 지역의 대표로서 또 캘리포니아 출신이고요. 오, 그렇군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비엘 베세라가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네.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이분이 이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으로서 현재 있고 이분이 또 그 전에는 이곳 코리아타운 지역의 이제 연방 하원 의원을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워싱턴 D.C.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 캘리포니아 출신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여러 이제 캘리포니아 정치인들이 뭐 조 바이든 캐비닛을 이제 조인하게 되어서 게빈 뉴섬 주지사가 많으면 네. 3명을 새롭게 임명할 수 있는 오.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래서 네. 제일 먼저 1순위가 이제 카멀라 해리스가 이제 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그렇죠. 되면 네. 연방 상원 자리 네, 네. 지금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흑인 커뮤니티와 라티노 커뮤니티가 지금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자리 공석된 자리를 지명을 할 수 있고요. 음. 그다음에 하비엘 베세라가 이제 또 장관에게 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임명이 네. 되면 그 자리 법무장관도 임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약에 지금 그 알렉스 파디아가 캘리포니아 주 장관인데 총무처 장관인데 네. 그분이 이제 연방 상원으로 가게 되면 오. 그 자리도 공석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총 3자리를 이제 게빈 뉴섬 주지사가 임명을 할 수 있게 돼서 네. 네. 이곳 로스앤젤레스 지역 또한 이제 에릭 가세티 시장도 계속 또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그런 질문을 저는 많이 받고 있어요. 에릭 가세티가 굉장히 조 바이든 측근으로서 네. 좀 장관으로 될 줄 알았는데 뭐 교통부 장관도 이제 피트 부르제즈 전 대선 맞아요. 후보에게 갔고 네네. 여러 장관이 이제 가세티가 안 되고 있는데 뭐 이번에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는 했는데 제가 그 워싱턴 D.C. 소식통에서 들리는 바로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가세티 시장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나 아니면 노숙자 문제가 좀 시끄러워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장관 후보로
그 발표가 된다면 이 연방 상원에서 인준 작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인준 작업을 하면 여러 가지 또 스캔들이나 아, 이런 것이 나오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아마 그 임명이 그 연방 상원을 거치지 않는 자리, 뭐 아하. 백악관의 높은 이제 시니어 수석 자리든지 아니면 다른 뭐 더 중요한 자리로 갈 확률이 더 높다는 그런 그렇구나. 소식을 저는 예. 접해 아. 들었습니다. 아, 네. 그럼 캘리포니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면서 또 뭔가 우리도 자체 내에서 좀 이런 정치적인 변화가 조금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사실 저희 그 한인계 미국인 분들이 예. 좀 거론되는 분들이 조금 있지 않았나. 근데 아시안계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번에 내각에서. 네, 그래서 지금 그 특히 연방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안 의원들이 예. 이제 조 바이든 이제 그 당선인 측근들과 만나서 네. 더 많은 아시안 또한 한인을 이제 그 높은 직책에 예. 좀 임명해 달라라고 부탁을 했고 해서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그 트레이드 레프레젠테이티브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리에 이제 아시안 후보들이 이제 지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요번에 이제 한인 커뮤니티에서 좀 희망을 바라봤던 게 이제 교통부 장관 이제 데이비드 후보들 킴, 중에서 네. 네. 캘리포니아주 교통부 장관을 지내고 있는 데이비드 킴 예. 이분을 굉장히 푸시를 했는데 맞아요. 네. 아마 그 프로필이 피트 부르제즈만큼 이제 전국적으로 아하. 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당선인의 그 장관 후보들의 리스트를 보면 예. 그 굉장히 역사적인 분들을 많이 봐요. 뭐 최초 여성, 네. 최초 흑인, 뭐 그러니까요. 피트 부르제지는 최초 뭐 LGBTQ 네. 뭐 이렇게 하고 뭐 최근에 뭐 네이티브 아메리칸 뭐 네, 이렇게 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아서 네. 아마 그런 것에 조금 더 많은 그 중요성을 두지 않았나. 네. 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네. 굉장히 미국을 전체적으로 음. 대표하는 이런 인물들을 임명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도 아, 듭니다. 네. 참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네, 있었고요. 네. 빨리 네. 우리 스티브 강 회장님이 모두 출발을 하셔서 좀 네. 빨리 올라가셨으면. 그 이제 그 개빈 뉴섬 주지사의 행정 명령에 대해서 그 각 주별 각 그 카운티별로 좀 저항하는 움직임들도 좀 있습니다. 네네네. 네. 그렇죠. 뭐 최근에는 뭐 샌버나디노 예. 또 그랬고요. 그래서 또 베벌리힐스도 좀 그런 편인가요? 베버리힐스도 조금 그러는 성향이 네. 있고요. 예. 그리고 막 한인분들이 자주 다녀오는 솔뱅, 솔뱅도 맞아요. 네. 그랬고요. 네네.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 네. 사실 이제 법적인 그 이제 코트로 가서 싸움은 있어도 그래도 이렇게 비상 사태일 때는 예. 주지사가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 명령을 음.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절차고 네. 만약에 뭐 법원에서 뭐 이게 불법이다 해서 이제 뒤집히면 뭐 예. 얘기가 달라지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네. 아니 소환 운동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네, 소환 걱정이 좀 운동도 됐거든요. 일어난다곤 하는데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캘리포니아에서 그래도 게빈 뉴섬 주지사가 굉장히 인기가 높고 네. 그리고 민주당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리컬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아, 있고요. 그렇군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참 그래도 저희가 최근에 들었던 그 정치 소식 가운데는 반가운 소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또 캘리포니아 관련해서도 좀 좋은 소식들이 많아서 오늘은 조금 속이 좀 시원해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아마 다음 주에는 좀 이제 확정이 되고 네, 좀 맞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습니다라고 저도 말씀을, 그렇게 발표하고 싶습니다. 네. 예.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네, 예. 지금까지 풍성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한인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